네, 오늘 18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모듈레이션, 디지털 모듈레이션 기법들, 시작은 어떻게 했죠? ASK, PSK, 펄 쉐이핑을 해서 PAM, QAM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옵셋 주는 옵셋 QPSK, 그 다음에 MSK 이런 거를 보고 파워 스펙트럼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그널, 멀티플 억세스는 아직 아니고 트랜스미티드 시그널 위주로 우린 주로 다루니까 그것의 파워 스펙트럼을 유도해 봤어요. 트릭은 뭐였냐면은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에서 특히 수도 노이즈 시퀀스를 쓸 때는 그것을 IID 랜덤 베리어블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스프레딩 시퀀스의 심볼과 데이터 심볼의 곱을 또 하나의 어떤 시퀀스 오브 IID 랜덤 베리어블스로 놓을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이렇게 쓰고 나면 그냥 뭐 리니어 모듈레이션이죠. PAM이나 QAM 같은 거. 그러면 얘가 특히 화이트니까 파워 스펙트럼은 요 트랜스미션 레이트 1 over T sub C, 여기서는 칩이라고 불러요. 다이렉트 시퀀스에서는 요 P를 칩 펄스라고 불러요. 칩 웨이폼. 칩 펄스의 에너지 스펙트럼 곱하기 칩 트랜스미션 레이트로 그냥 파워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우 단순하고, 이제 오늘 OFDM을 배울 텐데, OFDM은 좀 복잡하고 다른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유도를 한 다음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들을 볼 거예요. 제가 멀티 스트림 디컴포지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언뜻 보면 하나의 시그널 같은데 이것을 여러 개의 일종의 QAM 시그널로 분해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각각의 QAM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을 쭉 더해줘서 전체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멀티 스트림 디컴포지션인데 오늘은 그것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이거예요. 멀티 스트림 디컴포지션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옵셋 QPSK에서도 했지만 어떤 컴플렉스 시그널이 있을 때,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시그널들의 합이라고 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두 개의 합이라고 합시다. X1 over T 더하기 X2 over T 이렇게 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얘의 파워 스펙트럼은 X sub L의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되죠? 주의해야죠. 그냥 단순한 합이 아니라 본래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에 X1과 X2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조건일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일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언제 이게 돼요? 언제 파워 스펙트럼이 합이 되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죠.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타임 에버리지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제로라고 합시다.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제로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제로 펑션이라는 뜻이죠. 그럴 때 뭐라고 불러요? X1과 X2를 오소고날하다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오소고날 하면 이게 제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로 펑션이면, 즉 오소고날 하면 이게 제로니까 타임 에버리지에도 제로고 푸리에 트랜스폼에도 제로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또 뭐예요?
얘를 순서로 바꾸면 뭐 이렇게 됐던가요? 마이너스 붙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좀 이따 봅시다. 하여튼 관련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얘가 제로면 얘도 제로로 나타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오소고날이 아닌데 타임 에버리지 하면 0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ysen 스테이셔너리면 어떻게 돼요? ysen 스테이셔너리면 이게 타워만의 함수죠. 그럼 타임 에버리지 할 필요 없는데 어떤 타워만의 함수가 제로가 되려면, 제로 펑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 제로여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그때도 오소고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여기서 오소고날 하면 크로스 파워가 제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x1, x2가 이렇게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라고 해보세요. 보통 흔히 이걸 linearly modulated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 T1, T2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D1과 D2가 둘 다 0민이고 이 시퀀스 전체 엘리멘트, 모든 엘리멘트와 이 엘리멘트들이 페어와이즈 예를 들면 제로민이면서 uncorrelated, 즉 오소고날 하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곱해서 어떻게 곱해서 T1, T2로 넣어서 expectation 해도 제로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흔히 uncorrelated, 제로민 uncorrelated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썸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그젬플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이 offset QPSK 할 때 이미 써먹었어요. 어떻게 봤어요? offset QPSK 할 때 시그널을 두 개로 나눠서 봤죠. 인 페이스에 있는 것과 쿼드러처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와 얘가 다 1-1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트 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그널과 이 시그널의 J 곱한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제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워 스펙트럼이 얘의 파워 스펙트럼 예를 들어서 뭐 코릴레이트럼 이렇게 되고 얘의 파워 스펙트럼 그래서 그 2배 맞아요? 딜레이는 파워 스펙트럼을 바꾼다고 했어요? 안 바꾼다고 했어요? 안 바꾼다고 했죠. 어떤 J를 곱해요. 그러면 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들어가는데 J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는 1이니까 파워 스펙트럼을 바꾸지 않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멀티스트림 디컴포지션은 어떤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일종의 특히 제로민일 때 uncorrelated linear modulated 시그널 여러 개로 디컴포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decompose는 팩터링은 아니고 그렇죠? sum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sum으로. sum으로 나타내고 나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 개의 시그널이 sum이면 파워 스펙트럼 여러 개의 sum으로 나타내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OFDM을 한번 봅시다. 이 OFDM with CP는 CP라는 것은 여기서 cyclic 또는 cyclic prefix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이클릭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클에서 나온 형용사형이니까. 처음에 보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모듈레이션 할 때 쓰는 방법과 사람들이 이게 OFDM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시그널 모델이 달라서 특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 1 이거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뭐 이해도 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t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내가 캐피탈 T라는 시간을 잡고 전송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요 제로부터
0부터 t까지 동안에 n개의 톤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건 어떤 거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발생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K는 이래서 예를 들면 캐피탈 K까지 뭐 0부터 해도 되고 0부터 할까요? 0부터 이렇게 합시다. 0부터 n-1까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K가 0일 때는 이게 뭐가 되죠? 1이죠. 1. 그러니까 0에서 t 사이에 이게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K가 1이면 어떻게 되죠? 1이면 이걸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볼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시그널이니까 이쪽을 리얼 축, 이쪽을 이미지너리 축으로 하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게 K가 1일 때는 T가 0일 때는 요 지점에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T가 쭉 변하면 얘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코사인 텀은 리얼은 이렇게 변하고 사인은 이렇게 변하죠. 맞습니까? 리얼 이미지너리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얘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오죠. 맞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0에서 t까지 페이즈가 한 바퀴 돌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면은 2바퀴 돌고 3면 3바퀴 돌고 n-1면 n-1바퀴 돌고 맞아요?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얘들은 어떤 심볼 DK를 곱하는데 DK는 어떤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 더해요. K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네. 캐피탈 K라고 할까요? N이라고 하지 말고 요 시그널을 X라고 하면 XL이라고 해야죠. 엄밀하게는.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 각각 컴포넌트들이 다 서로 오소고날 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XL에다가 e to the j 2pi k 프라임 t over t를 내적하면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K'과 같지 않은 K들 텀은 다 제로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분하면 DK가 뿅 하고 나와요. DK'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소고날 해져요. 오소고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생각한 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어떤 시간 동안 렉탱귤러 펄스를 씌운 것처럼 보는 거예요. 어떤 캐피탈 K의 심볼을 보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캐피탈 T 동안에 또 캐피탈 K를 보내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랑 비슷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K가 제로인 것만 추적해봐요. 그럼 이 렉탱귤러 펄스를 씌운 QAM 같은 거죠, 일종의. D가 심볼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차이는 어떤 거예요? 차이는? 이거를 스펙트럼 상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그 전에 보내고 하는 것 중에서 K가 0인 것만 보면,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어요? 걔를 X1이라고 할까요? X0. 그러면 0, 0, 뭐 F, X0, X0인데 네, 이렇게 씁시다.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만약에 DK가
제로 민이고 유닛 베리언스다. 그 다음에 전부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다. 여기 서 있는 캐피탈 K에 여기도 전부 모든 심볼이 제로 민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다면은 요 DC에 해당하는 녀석은 스펙트럼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했잖아요. 그쵸? 1 over T에 이렇게 되는데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T sync square FT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1 over T죠. 그래서 매 1 over T마다 제로 터칭을 해요. 파워 스펙트럼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K가 1인 녀석만 트래킹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 있고 여기서 하나 있고 하나 있고 그런데 1인 녀석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1인 녀석은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자, 요 구간에서는 여기를 n이라고 또 달까요? 이렇게 n. 그럼 여기서 t-nt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sum over n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고치면 xl은 요거는 물론 타임 리미티드로 합시다. 타임 리미티드로. 어떻게 써야 돼? 본래대로 하면은 뭐 복잡하게 써야죠, 이거를. 싫은데, 이렇게 쓰기. 네, 제로일 때니까, 뭐. 이런 게 곱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요 각각에다가.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요게 뭐가 돼요, 요게? 요게 x의 k of t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일종의 뭐예요, 벌써? 멀티 스트림 디컴포지션이 된 거죠. 몇 개, 캐피탈 K개. 자,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보자고요. 각각에 대해서 보면,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한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거를 이퀴벌런틀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렉탱귤러 펄스를 도입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틸드를 썼는지는 알겠어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둡시다. 왜냐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면 TT 되면서 이게 항상 1이죠. 맞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XK of T는 이 녀석의 베이스밴드 또 시그널을 모듈레이션 한 거죠. 맞아요? 얼마만큼 프리퀀시 시프트 했어요? 요만큼 한 거죠. 자, 그러면 K가 1일 때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워 스펙트럼이. K가 0일 때의 파워 스펙트럼을 1 over T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거겠죠. 여기서. 그러면 요 지점에서 터칭하고 터칭하고 터칭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줄줄이 있는 거죠. 몇 개가? K개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이상한 노테이션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들 다 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T sync square
f 마이너스 d sum k는 0에서 k 마이너스 1까지. 맞습니까? 편의상 우리가 여기서 0에서 k 마이너스 1까지 잡아서 그렇지 밑으로도 잡을 수 있죠. 마이너스로 잡으면 마이너스 하면 이제 이게 이쪽으로도 생기는 거죠. 맞아요? 편의상 이렇게 잡았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다 더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 더하면 놀랍게도 이 중간을 보면 거의 플랫해요. 그러면 왜 이러느냐? 싱크 스퀘어 t-n이 있다고 합시다. F라도 상관없는데 F라고 해요. 여러분 F로 하고 싶으면. 그래서 본래 싱크 스퀘어는 이게 그냥 F면 정수마다 제로 크로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를 어때요? 무한개 더한 거죠. 해보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싱크 스퀘어를 쫙 더하면은 1이 돼요. 1. 그런데 이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K가 충분히 크다면 가운데는 어때요? 1에 가까워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T가 있으니까 T에 가깝겠죠. 저 높이가. 맞나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은 실제 이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modify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크릿 프리픽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크릿 프리픽스라는 걸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서 딱 요만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오소고날하게 t 제로에서 캐피탈 T 사이에서 오소고날한 웨이브 폼들을 오소고날한 이렇게 톤들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구간을 이렇게 좀 길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전에는 이런 렉탱글러를 씌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길게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선택할 때는 어때요? 여기서 딱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걸로 했으니까 사실 잘 보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똑같죠? 각각의 K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프리픽스 첨두어 앞에다 붙이는 건데 어때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서 맞아요? 피리어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나타나는 거라서 이게 사이클릭 프리픽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카피했다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보내요. 그럼 그 다음 심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심볼은 그전에는 여기 있고 여기 딱 붙어 있었죠. 만약 여전히 요 안에 있는 심볼들의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1/t로 하면 이렇게 하면 오버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버랩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안 시키는 방법으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안 시킨다고 합시다. 여기를 마이너스 t sub cp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자 이제는 어디를 modify 해야 되죠? 어디를? 대충 보면 베이스밴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이스밴드. 그러니까 즉 k가 제로인 것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렉탱귤러 펄스가 이제 좀 길어졌죠. 맞아요? 좀 길어져서 이제 피리어드가 구간이 t 플러스 tcp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싱크 스퀘어인데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t 자리에 t 플러스 cp 더 큰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것보다 좀 작은 값이 t 플러스 tcp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슈링크 하죠. 좀 싱크 스퀘어가, 위스가. 그래서 높이도 물론 좀 변하고, 높이는 올라가야죠. 여기선 똑같이 돼 있으면 뭐 근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먼저 터치하고 이렇게 돼요. 터치하는 피리어드도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저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맞아요? 자, 이제 이런 게 더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서는 똑같지만, 앞에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페이즈가 돌아가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 틸드로 고쳐야 돼요. 근데 스펙트럼 계산할 때는 크게 문제 없어요. 세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를 주의하세요.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죠? 얘들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건 여기서 나왔고, 얘는 여전히 킵하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캐피탈 T를 기준으로 오소고날한 시그널을 썼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T분의 1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로 크로싱은 빨리 하는데 그 다음 녀석 위치는 똑같아요. 얘는 언제 제로 크로싱이에요? 제로가 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자, 이제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 모르면 여러분이 극단을 생각하라고 했죠. 극단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TCP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쫙 줄어들죠. 그 다음에 걔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풍 뜨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가 TCP가 줄어들어요. 0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점점 뚱뚱해지면서 점점 플랫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는 파워 스펙트럼을 해보면 여기서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모델 1인데 이 경우도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쓰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는 이 TCP가 T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인데 보통 얘는 이것보다 작겠어요. 7% 이렇게 잡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별로 크지는 않죠. 근데 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와야 되는지는 이제 좀 알겠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OFDM 모델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예, 가장 간단한 모델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만드느냐?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OFDM 시그널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실제로 OFDM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아주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놀랍게도 책이나 논문을 보면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지? 뭐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큰일이에요. 자, 일단 인코디드 이미 돼 있다고 합시다. 인코딩이 다 끝나 있는 어떤 스트림이 쭉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렇게 써놨어요. Serial to Parallel Converter죠. 그래서 Serial to Parallel Conversion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어때요? 똑같은 길이씩 잘라가지고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로 만들어요. K 이렇게 합시다. 랭스가 얘는
네, 캐피탈 K로 할까요? 그럼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M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렇게 합시다.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렇죠, 여러분? 네. 캐피탈 K개씩 잘라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는 OFDM은 IFFT를 하죠. 네. 근데 IFFT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가 FFT는 어때요? DFT의 fast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fast Fourier transform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fast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죠. 그래서 I는 inverse고 그때 어떻게 하면 fast 하게 돼요? 아무 DFT나 fast 하게 돼요? 아니죠. 뭐 2 to the n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제약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 K도 선정할 때 2 to the K로 하나요?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아는 엔지니어가 전 세계 500명이 안 돼요. 다들 왜? 뭐 이렇게 미치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요 길이보다 긴 걸 써요. 그러면은 잠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로를 채워요. 제로를 그러면 어디 채우느냐?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뭐 앞 뒤에다가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 n 포인트 IFFT. 그래서 n은 보통 k보다 커요. 여기서. 그래서 얼마나 크게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얘보다 얼마나 작으냐? 한 30% 작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30%다 그러면 15%씩 돼가지고 이게 1024라 그러면 15%는 제로로 채우는 거예요. 제로 들어가고 DM이 들어가고 제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FFT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는 잠깐만요. 여기 C라고 하고 D라고 할까요? 아니, D가 맞는데. 이걸 C라고 합시다. M번째 IFFT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얘는 당연히 N이죠. 그렇죠? 맞아요? N포인트 IFFT를 했으니까. 그럼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수행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런 매트리스를 곱해요. 얘는 랭스가 NCP by NCP.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add CP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벡터를 곱하면 이 부분은 어때요? 그 벡터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웃풋은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그대로 CM이 들어있고 얘에 의해서 이 아랫부분이 카피가 돼서 여기 나타나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뜻하는 게 제로 하다가 마지막 걸 카피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선택해서. 네. 자, 그래서 얘는 어때요? 길이가 n 더하기 ncp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패럴렐 투 시리얼 컨버전을 하면 예를 들면 d tilde n이 다시 나오겠죠. 맞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 다음에 요까지는 디지털이죠. 맞아요? 네, 여기서 D2A 컨버전을 해요. D2A 컨버전하는 방법은 제로 오더 홀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펄스 쉐이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로 오더 홀드를 해요.
물론 제로 오더 홀드를 할 때는 그 전에 여기서 약간 프리코딩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그냥 예를 들면 인터폴레이션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일부러 CDMA에서처럼 DC를 쓸게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아날로그 필터를 달아요. 로패스 필터겠죠, 여기서는. 네, 이렇게 하면 밑에만 통과되고 위에는 통과하니까 로패스 필터예요, 일종의. 컴플렉스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로패스 필터링 또는 뭐 여기를 제로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밴드 패스 필터링이 되기도 해요. 이제 로패스 필터링이 되려면 여기서 가운데에다 0을 넣어야 돼요. 얘를 D로 쪼개가지고 가운데다 0을 넣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필터를 합시다. 필터링. 필터. 하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DAC하고 필터한 게 요 P라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요 부분만 보세요. 요 부분만 딱 보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선형 변조죠. 맞습니까? 일반적인 선형 변조예요. 자, 그러면 자, CDMA 할 때는 어떻게 되셨어요? 앞에서 뭐 스프레딩하고 뭐 복잡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딱 보고 오 리니어 모듈레이션 이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uncorrelated 제로민 심볼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나온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되나요? 네, 여기서 보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DM들이 uncorrelated 심볼들이고 랭스가 n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오소고날 오소노말 유니터리 IRFT이기 때문에 얘 심볼들도 uncorrelated라는 걸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CP를 안 붙인다고 하면 여기는 뭐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게 있다고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n 더하기 ncp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죠, 그렇죠? 얘들이 다 uncorrelated 돼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cp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fully capital N개를 쓰고 cp 안 붙이고 하면은 그냥 얘도 uncorrelated라서 얘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 거꾸로 좀 확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봅시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여기 dtilde n을 자세히 보세요. 자, 편의상 요 dtilde 제로인 거를 여기서 제로인 거 m이 제로인 거를 패러렐 투 시리얼에서 쭉 늘어놓은 것을 여기서부터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n 더하기 ncp 빼기 1까지 존재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온 C0가 여기 놓이고, 맞아요? 거기서 물론 이거 트랜스포즈 한 개, 여기서 카피한 게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Dr. Joe, it is time to wrap up. Dr. Joe, it is time to wrap up. Dr. Joe, it is time to wrap up. Dr.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맞아요? 보여요? 자, 마지막에 있는 것은 여기서 NCP 번째. 바로 직전에 있는 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요. 반복이.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건? 심지어 앞에 거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심지어 앞에 들어가는 요 심볼들 인디펜던트 해요? 안 하거든요. 해보면 언코릴레이트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제로들을 넣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놈들로 나타내요. 알겠어요? 왜냐면 얘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얘들은 우리가 uncorrelated 심볼로 가정하니까 제로민 uncorrelated로 가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캐피탈 K를 썼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K가 예를 들면 뭐 1에서 해도 되고 0에서 해도 0부터 합시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요? 또 한 다음에 어때요? 데이터 심볼 D죠. D를 어떻게 하냐면 K 플러스 N 더하기 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N 더하기 K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가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여요? 얘는 펄스 쉐입이 PKT고 맞아요?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1/t 제로고 참고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K에 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의 파워 스펙트럼 구하는 건 식은 죽먹기죠. 얘만 알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꼴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꼴. 여기 중간에 있는 걸로 하지 않고 요 놈을 써서.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계속하면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이 날아가는 시그널을 여기서 보이는 디틸드나 여기서 보이는 뭐 C나 이런 게 아니라 요걸로 나타내자는 거예요. 요걸로. 왜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uncorrelated zero민 가정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에러 컨트롤 코드를 걸어놔도 잘 어프락시메이션이 되거나.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죠?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트릭은 뭐 간단해요. 트릭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한 거를 먼저 결합을 해요. 얘 두 개를 결합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n 포인트 IDFT 매트리스가 있다고 해봐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 IFFT라고 했지만 이거는 알고리즘 이름이고, 그렇죠? Fast Fourier Transform은 실제로는 DFT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n by n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ij 엘리멘트가 우리가 i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플러스로 돼 있는 거죠. 플러스로. 그러니까 후리에 트랜스폼 할 때 왜? 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예요? 곱해지는 게 e to the 마이너스 얼마로 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플러스로 돼 있죠. 그래서 2파이를 n 포인트라서 n으로 나누고 i-1, j-1. 요 j랑은 요 j는 다른 거예요. 앞에 j는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요 j는 인덱스고. 그래서 첫 번째랑 n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요걸 잘 생각하면 뭐냐면 얘를 뒤에 행 있잖아요. 뒤에 있는 행 ncp개를 카피를 떠요. 그래서 여기 붙여요. 일종의 이 n 포인트 IDFT 매트리스를 이렇게 세로로 있잖아요.
세로로 쭉 이어 붙여서 주기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랬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이 지금은 우리가 보통 플로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렇지만 매트리스를 곱한다고 할 때는 오른쪽에다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곱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제로 넣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편의상 우리가 제로를 뒤에 넣는 걸로 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앞에 있잖아요. 앞에 D가 들어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로가 들어간다면 이게 1 해서 DK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올 제로죠.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아, 여기를 칼럼 와이즈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해놓으면 첫 번째 칼럼에다가 D0,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에다가 D1 해서 K번째 칼럼에다가 DK-1이네요. DK-1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요 각각의 D에 곱해지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따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D0에 이게 곱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게 CP 이미 붙은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여기가 all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있는 1을 더 붙여 놓은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칼럼은 all 1이잖아요. 물론 스퀘어 루트 n이 있어요, 앞에.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 보면 1부터 해가지고 삥 해서 여기 한 바퀴 딱 돌죠. 페이즈가. 양의 방향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e to the j의 2파이 오버 n의 0, 그 다음에 1 해서 2파이 오버 n의 n-1까지 해서 페이즈가 한 바퀴 도는 거죠. 그것을 카피해서 여기 이 부분을 또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페이즈는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에서 연속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기준으로 자르잖아요. n개로.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바퀴도 안 도니까. 얘는 어때요? 이 어디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도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얘가 두 개씩 점프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바퀴 도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제로번째 블락이고 m이 제로일 때 1번째 블락은 어떻게 돼요? 이제 dk가 여기 곱해지고 해서 쭉 더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펄스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만 보면 이 녀석과 얘가 곱해진 거에다가 펄스가 곱해져요. P of T가. 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요렇게 곱해져서 여기 P of T가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 P of T-TC가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져서 또 P of 2TC가 곱해지고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로인 걸로 한다면 그러면 요 첫 번째 녀석과 곱해지는 걸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에 D0 곱해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1 over square root n. 맞아요? 그러니까 D0와 곱해져 있는 웨이브 폼들은 이렇게 n 더하기 ncp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안 가면 곤란해요. 지금 봐요. 얘 해가지고 물론 얘도 더해지지만 이거 나중에 생각하면 1 곱하기 D0 해가지고 어때요? 여기 가서 결국 P랑 곱해지잖아요. P랑.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D1을 보는 게 아니라 DK를 봐요.
다음번 블락에.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n 플러스 ncp the quantity times tc만큼 shift를 해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블락이 요 블락의 랭스가 n 더하기 ncp잖아요. 그게 parallel to serial 돼서 p of t가 곱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얘를 앞에 걸 다 붙여서 p1t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p1 of t 마이너스 n 플러스 ncp tc dk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블락은 당연히 이게 2배의 이렇게 되겠죠. 같은 P1이 시프트 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K가 0일 때 생각해봐요. 그러면 K가 0일 때 잠깐만. K 거꾸로 쓴 것 같네. K가 0일 때 N 네, 그러니까 이 T0가 뭘로 바뀌어요? T0가 N 더하기 NCP TC가 되고 맞아요? 그래서 N이 변하면 N이 변하면 1, 2, 3, 4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렇죠? K 더하기 N K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K가 0이에요. 그러면 이게 변하면 n이 0일 때 d0 그 다음 거는 dk d2k 해서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n에 의해서 shift 일어나. 그러면 질문. 자 그러면 요 녀석 d1이랑 곱해지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앞에 다른 모양이 곱해지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바퀴 페이스가 삥 도는 거 카피해서 또 이렇게 해놓은 거죠. 맞아요?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P1 of T는 자, 이렇게 됐었다면 P2 of T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선가 페이즈가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0, 1, 그래서 돌아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P3는 제로부터 했네요. 제로, 쏘리. 제로. 그럼 이걸 제로라고 합시다. 제로, 제로, 제로. 예, 그래야 되겠네. 그럼 얘가 1, 얘가 2.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볼 웨이브 폼이 다 다른 거예요. 스트림마다. 맞습니까? 예. 그 심볼 웨이브 폼의 앞에 코에피션트들이 익스텐드한 DFT, IDFT 매트리스에 컬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렉탱귤러 펄스라고 하면 P가 어떻게 돼요? 얘는 all 1이죠. 그럼 아까 모델 1에서 봤던 그 베이스밴드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만약 이게 렉탱귤러일 때 P1은 아까 한 바퀴 도는 녀석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니까 달라요. 왜냐면 얘는 어때요? 피스와이즈 컨스탄트잖아요. 아까는 어때요?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정말 돌았죠. 한 바퀴를. 물론 CP만큼 더 도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점프를 하잖아요.
캐피탈 N이 충분히 크면 모델 1과 모델 2는 같지만, 물론 P of T가 렉탱귤러를 쓸 때 얘기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지는 않죠. 알겠어요? 거기다 심지어 이 P of T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서 보통 여기서 예를 들면 제로 오더 홀드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로 오더 홀드라면 펄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싱크 펄스처럼 되죠.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렉탱귤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터링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렉탱귤러도 아니고 어떤 다른 펄스가 되죠. 이 P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도 N 값이 충분히 크면 캐피탈 N이 비슷해요. 근데 같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주의를 하세요.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더하면 되는데, 그럼 이 각각은 뭐예요? 요 후리의 IDFT 매트리스를 익스텐드한 것 칼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봐야죠. 얘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K번째 녀석은 그 DFT 매트리스의 K번째를 익스텐드한 K번째 칼럼을 거기다 허미션을 하면 IDFT처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정한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결국 이게 바뀌는 건데, 이걸 대입해서 실제로 그려봐요. 특히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똑같은 P of F에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르게. 맞아요? 그래서 걔랑 얘랑 결합되는 거죠. 코에피션트랑. 그래서 그걸 해보면 각각이 어떤 function of f가 나오고 거기에 p of f가 곱해진 것처럼 돼요. 참고로 이 p of f는 어때요? 굉장히 밴드위스가 넓은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1/2t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스퀘어 루트 레이즈 코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캐피탈 N을 한 1024 잡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녀석 제로 번째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면 여기다가 이 펄스에다가 요 모양이 뭐겠어요? 요 모양이 이게 소위 말하는 사인 오버 사인 디리클레 커널처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t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이런 모양이 돼요. 썸 해보면 이게 추측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등비수열의 부분 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1-공비분의 1-공비 항수승 하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투도 얼마에서 절반씩 뽑아낸 다음에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 오버 사인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주면 어때요? 싱크랑 비슷하잖아요. 아까 모델 1에서는 뭐였어요? 이게 싱크였죠. 알겠어요? 두 개가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라면 요 똑같은 모양이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일어나요. 근데 그 시프트 되는 양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n 포인트 IDFT를 쓰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 1/t를 n 등분한 게 돼요. 1/t를. 그러니까 여기가 센터가 1/nt 만큼 시프트가 일어나겠죠. 왜냐면 전체 1/t를 n 등분했으니까. 그런데 이 디리클레 커널도 우리가 몇 텀 더 대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모델 1에서처럼
딱 1 over nt에서 제로 크로싱 일어나지 않고 그 전에 일어나요, 이 녀석이. 그래서 또 다 더하면 어때요?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0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0을 어떻게 넣냐면은 가운데다 넣어봐요. 여기다 가운데다가.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봐요. 이게 DC잖아요. 사실 DC도 안 써요. 근데 쭉 쓰다가 이까지 가면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가운데들을 안 쓴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해지는 게 여기 더해주고 하다가 한참 하다가 여기서 안 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 안에.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가운데다가 제로를 넣느냐. 널링이라고 해요. 널링. 저런 서브캐리어, 널 서브캐리어 이렇게 불러요. 널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없애요. 이 부분을 요만큼 잡아먹어요. 보통. 근데 이게 뭐 30%씩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1024포인트 IFFT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거기다 싣는 심볼 수는 30% 적은 거예요. 40% 적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시크릿 프리픽스가 나중에 디모듈레이션 할 때 효과가 있어요. 그건 다른 수업 시간에 이미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서큘러 시프트를 일어나게 만들어서 채널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다이고널로 만들고 따라서 등화가 쉽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배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OFDM은 여러분이 모델 1, 즉 Continuous Time 모델만 알아서는 핵심을 놓친다는 거예요. 자, Discrete Time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은 저한테 배웠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N 포인트 IFFT를 하더라도 전부 심볼을 싣지 않는다. 알겠어요? 전부 심볼을 싣지는 않는다. 만약에 여기 DC가 저기서 DC로 올라갈 거면은 가운데에 몇 개를 제로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DC에서 프리퀀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지나면 반대쪽에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쪽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반에 제로를 넣잖아요. 중간에 얘를 넣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초반에 제로고 중간에 나타나다가 또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푹 꺼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때는 이 DAC랑 펄스가 밴드 패스기만 하면 또 문제는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잡거든요. 예를 들면 스퀘어 레이즈 코사인. 그러면은 가운데다가 제로를 꽉 넣어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래야지 이쪽이 없어지고 이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펄스에 의해서 여기 튀어나올 것들은 자연히 없어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IFFT, FFT든 FFT, IFFT를 쓰는 모든 현대 모듈레이션 방법에서 중요해요. 가운데다가 제로 넣고 하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전공한다는 사람들의 반이 넘어요. 얘기하면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과목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이 과목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중간 과정이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녀석에다가 멀티 스트림 디컴포지션을 한 형태로 나타내면 그 다음에 쉽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참고로 OFDM을 제가 지금 말한 식으로 멀티 스트림 디컴포지션에서 생각하면 OFDM with CP는 특별한 형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이에요. 그 스프레드 스펙트럼에서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수도 노이즈 시퀀스가 있었잖아요. 걔가 쭉 연속되면서 심볼이 하나 곱해지잖아요.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 어떻게 되냐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멀티플 억세스가 되면 이 서로 다른 스트림이 서로 다른 유저처럼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저가 서로 다른 스프레딩 시퀀스를 갖는데 그 스프레딩 시퀀스가 매 심볼마다 동일한 거예요. 각 유저는. 다른 유저는 다른 시퀀스를 갖는데, 다른 벡터를 갖는데 동일하고. 그런데 그 벡터가, 스프레딩 벡터가 하필이면
IDFT 매트리스의 칼럼들로 선택을 하면 그냥 OFDM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기적인 숏코드 CDMA라고 해요. 한 심볼에 사용되는 스프레딩 코드가 다음 심볼에 사용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숏코드 CDMA라고 하는데, 숏 스프레딩 시퀀스 또는 숏 스프레딩 코드 CDMA라고 하는데, OFDM은 CDMA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아시겠어요? 물론 싱크로너스 CDMA, 뭐 그 얘기를 너무 오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거나 멀티스트림 디컴포지션을 하면 OFDM에서 실제로 구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합시다. 그래서 이제 멀티스트림 디컴포지션인데, 이것이 가장 쉬운 이그젬플이 소위 말하는 싱글 캐리어 블락 트랜스미션. 이라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OFDM이랑 유사한데 매우 간단해요. 시리얼 투 패럴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예를 들면 add cp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parallel to serial, 그 다음에 예를 들면 QAM 모듈레이터, QAM이 모듈레이터인데 모듈레이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D1, D0, D1 이렇게 해서 DK-1개, 그 다음에 DK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K개씩 끊는 건 똑같아요. 알겠어요? 아까 OFDM에서도 이렇게 했죠? 맞아요? 근데 OFDM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IFFT를 했잖아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뒷부분에 있는 NCP계를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늘려요. 얘를 좀. 맨날 헷갈려요. K-1 빼기 NCP K 빼기 NCP죠. 그렇죠? 얘는 그대로 들어오고, 맞아요?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간단하죠?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이 시클릿 프리픽스 때문에 나중에 리시버에서 이퀄라이저를 쉽게 설계할 수 있어요. 똑같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싱글 캐리어 블락 트랜스미션 위드 CP 이렇게 얘기해요. 얘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막 고민하라 그랬어요? 일로 가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얘도. 자, 이 녀석은 여기 나타나죠? 이 녀석은 여기 나타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까처럼 요거 K 건너 하나씩을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여기서. 자, 그래서 0에서 빼기 1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K.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스트림 수가 몇 개가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 뒷부분에 있는 녀석은 카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잖아요, 사실은. 얘는 여기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한 번만 나오는 애들만 뽑으면 여기 전체 K개 중에서 K 빼기 NCP개일 거 아니에요. 걔는 이렇게 되죠, 걔들.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
얘들은 좀 다르죠. 얘들은 몇 번 나타나요? 2번씩 나타나잖아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쓰면. 일단 똑같은 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앞에 한 번 더 나타나죠. 얼마만큼 앞에 나타나요? 이 녀석에서 n 더하기 k 더하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n이 왜 있어요? k죠, k. 여기서는 n이란 거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보세요. 이게 k개니까 KTC를 뺀 거죠. 그러니까 KTC를 뺐으니까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 그려봐요. K-1이죠. 네, K-1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K-1, K가 K-1이고 N이 0이면 어떻게 돼요? N이 0이면 네, N이 0이에요. 그럼 여기서 K가 K-1이고 N이 0이니까 D of K-1이죠? 딱 요놈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기준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네. 요 녀석이 있는 타임이 제로예요.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 있죠, 펄스가. 마이너스 TC에서 얘가 n이 a고 k가 k-1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것 빼기 이거 한 게 KTC 딱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예, 요것보다 조금 앞에 있는 녀석은 얘가 앞으로 이렇게 쉬프트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NCP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트림은 흥미롭게도 K개씩 잘라서 NCP를 붙일 때 K 빼기 NCP는 그냥 한 번씩 나오는 펄스가 시그널이고 나머지는 2번씩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트랜스미터 단에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 파워도 에너지도 2배 더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처음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각각이 레이트가 얼마예요?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이게 트랜스미션 레이트죠. 그렇잖아요. n이 바뀔 때마다 트랜스미션 레이트고, 그 다음에 얘죠 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K 빼기 NCP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들은 어떻게 돼요? 얘들도 레이트는 똑같죠, 각각은. 근데 얘들은 개수가 뭐예요? NCP개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딜레이가 얼마죠? KTC 이거죠. 맞습니까? 왜냐면 더하기 얘의 후리에 트랜스폼은 각각의 후리에 트랜스폼인데 얘는 P of F에 페이즈 돌아간 거, P of F에 페이즈 돌아간 거잖아요. 딜레이에 의해서. 그 페이즈 돌아간 양의 차이가 요 차이만큼 이렇게 돌아가죠. 딜레이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이거?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얘는 뭐예요? 매그니튜드 스퀘어니까 얘는 코사인으로 바꾸고, 맞아요? 네. 얘는 1이고 4 코사인 제곱 파이 f ktc인데 이건 또 뭐예요? 이건 2분의 1 어쪽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걔는 이렇게 보고 나도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태준씨 맞죠 이거?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없어지고 결국 2배의 1 더하기 코사인 2파이 f ktc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2를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 2가 여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2배의 NCP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를 expand해서 얘는 당연히 K에 더하기, 왜 K가 된지는 알죠? 그렇죠? K 플러스 NCP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1 over tc겠네요. 그렇죠? 네. 더하기 어떻게 돼요? 이제 좀 복잡한 게 좀 나오죠. 이건가요? 대충. 자, 그러면 이제 그려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이거잖아요.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얘를, 스케일을 해요. 이 값은 어때요? 얘가 충분히 크고 얘가 작으면 작죠, 매우. 매우 작은데 코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over t인데 그동안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해요? 캐피탈 K번 오르락내리락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K가 크면 클수록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데 말했지만 이게 작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과 이 위에 걸 더한 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돼. 어때요? OFDM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OFDM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제로 크로싱 하지 않는 싱크 스퀘어들을 쫙 더해서 오르락내리락이 생겼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코사인이 들어있잖아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싱글 캐리어 이제 블락 트랜스미션 with UW. 이게 UW는 유니크 워드예요. 또 뭐 워드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보셨나요? 밖에? 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CP를 더하지 않고요. CP를 안 더하고 예를 들면 알고 있는 finite length 벡터 있잖아요. NCP 길이만큼 걔를 더해요. 그 뭐냐면 얘를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는 뒤에 있는 걸 카피해서 넣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벡터를 넣는 거예요. 길이 NCP짜리를. 그러면 그 벡터가 어때요? 매번 들어가죠. 블락 앞에. 뭐 블락 뒤에 들어간다고 봐도 되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요 식이 이제 점프를 하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그냥 제로에서 캐피털 K-1까지가 있고 그럼 한 번씩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매번 들어가는 녀석이 나타나야죠. 근데 걔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랑 상관없죠. 걔는 또 어때요? 피리아딕 펑션이잖아요. 피리어드는 얼마예요? K 플러스 NCP 또 퀀티티 타임스 DC죠. 피리어딕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은 제가 했었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했지만 한거랑 다름없는 게 톤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톤이 하나 있으면 파워 스펙트럼은 그 톤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그냥 톤이죠. 디렉 델타. 근데 피리어딕 시그널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나타내면 톤들의 합이잖아요. 하모닉들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거죠. 맞아요? 네, 다만 여기서 할 때 이제 레이트가 좀 바뀌죠. 네. 그런데 나머지 녀석은 톤이 나타나니까 이 녀석은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디렉 델타들이 애드 돼 있는 것처럼 나와요. 모든 유니크 워드를 넣어서 트랜스미션 하는 방식들은 이런 식으로 디렉 델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싱글 캐리어 블락 트랜스미션 위드 제로 패딩. 무슨 뜻이냐면 유니크 워드가 제로예요. 올 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 궁금할 거예요. 어떤 때는 CP를 쓰고 어떤 때는 유니크 워드를 쓰고 어떤 때는 제로인 유니크 워드를 쓰냐. 그때그때 달라요. 장단점이 다들 있어요. 장단점. 그래서 그거는 디지털 통신 시간에 배우세요. 여기서는 이제 그건 다루지는 않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DFT 스프레드 OFDM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4G LTE에서도 쓰이고 업링크에서 5G에서도 업링크에 이제 OFDM이랑 둘 다 쓰기로 되는데 하여튼 쓰여요 이게. 그럼 얘도 뭐냐? 얘도 비슷한 계열이에요. OFDM처럼 IFFT를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도 들어오면 다이내스 이얼 투 패럴렐을 하고 그럼 벡터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벡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M 포인트 DFT를 M DFT. 그러니까 요 길이가 M이에요. M by 1. M은 1024를 만약 우리가 나중에 FFT를 쓰면은 그것보다 작은 숫자를 써요. 보통. 실제로. 예를 들면 서브 캐리어가 전체가 1000개고 그중에 30%는 널링해서 없어지고 나면 한 700개 남잖아요. 그런데 이 값은 뭐 16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요. 그러면 뭘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랭스 M짜리.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N 포인트 IFFT를 해요. 그 다음에 CP 붙이고
그 다음에 패럴렐 투 시리얼 컨버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듈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D tilde N 이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뭘 했느냐, 5G에서는 우리가 과제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 시그널의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셔를 뭐 줄여보자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잡한데 하면서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냈겠어요? 당연히 요 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또 요 놈으로. 맞아요? 이 놈으로 나타내야지 이게 뭐 하자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뭐 하자는 건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는? 얘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멀티스트림 디컴포지션을 할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해보면은. 트랜스미티드 시그널만 가져가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얘를 여기서 m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m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k는 0에서 뭐 m-1 한 다음에 저 n이랑 이 n은 물론 달라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자, 여기서 n 포인트에다가 CP, NCP계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이 P sub K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멀티플 스트림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다 제로민 언코릴레이티드면 어때요? 이 m개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매우 복잡해요. 네, 매우 복잡하고 지금 그냥 설명해서는 잘 안 되는데 시험에 낸다거나 하면 또 다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잘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힌트를 주면 이렇게 돼요. B0부터 합시다. B0. B0 오브 T를 하는데,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N 포인트인데 M개를 할당하잖아요. 네, 편의상 우리가, 제일 위에서부터 할당한다고 할까요? 위에서 M개를. 여기는 다 제로를 넣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게 제로일 때, 여기서도 MDFT도 all1인 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도 all1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n-1tc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ncp-tc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요 p가, 만약에 얘가 렉탱귤러라고 해보세요. 만약에 렉탱귤러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 알겠어요? 만약에 렉탱귤러면 당연히 피스와이즈 컨스탄트 한 놈이 나오겠죠. P0 오브 T는 매 TC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구간을 지금 N개로 쪼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N을 다시 M으로 쪼개요. N을. 그다음 M개의 심볼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N을 M개로 쪼개요. 유니폼하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NTC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펄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치 사인 오버 사인 디리클레 커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크로싱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쭉 가서 점점점 간 다음에 좀 더 크게 그릴까요?
NTC 제로. NTC죠, NTC. 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큘러 시프트 하면 어때요? 디리클레 커널, 그러니까 피리어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마치 M개로 쪼개고, 그렇죠? M개로 쪼개고 제로 크로싱이 생기는 디리클레 커널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우리가 CP를 붙이니까 어때요? 여기가 카피가 돼서 이 NCP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카피가 돼서 이렇게 잘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로 번째는 폴 쉐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예요. 물론 뭐예요? 제가 얘를 렉탱귤러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고, 이것도 사실은 어때요? 다 피스와이즈 컨스탄트로 나와야죠. 알겠어요? 그런데 P of T가 예를 들면 스퀘어 레이스 코사인이다. 그러면 이제 스무드하게 얘가 어떻게든 연결이 되겠죠. 스무드하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P1 of T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체에 M개의 디리클레 커널로 날아가니까 요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서큘러 시프트 한 거예요. 그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M과 N이 뭐 정확히 전수배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얘 웨이브폼을 정확하게 돌린 건 아니에요. 어프락시메이션 한 다음에 돌린 건 조금 다른데, 피스와이즈 컨스탄트 뭐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는 이렇게 잘리겠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얘랑 에너지가 어떨 것 같아요? 얘가 더 크지 않겠어요? 마치 아까 싱글 캐리어 트랜스미션 위드 CP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CP 랭스만큼의 심볼들은 매 블락에서 에너지를 거의 2배 가까이 가지고 날아갔죠. 얘도 어떻게 보면 그거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때요? 얘를 싱글 캐리어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뭐 이렇게 불러요. SCFDM. 실제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냥 시리얼 투 패럴렐 한 다음에 CP 붙이고, 얘가 없죠. CP 붙이고, 맞아요? CP 붙이고 모듈레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인 P1이 되고, 그 다음에 P2 of T를 하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가고 해서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또 붙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N번째는 어떻게 돼요? N번째는 여기 있죠, 여기. 맞아요? N번째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나오고, 이 녀석이 여기도 카피돼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물론 이 NCP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데, 처음에 들어가는 심볼 몇 개랑 뒤에 들어가는 심볼이 이제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CP를 앞에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싱글 캐리어 위드 CP랑 매우 비슷하죠. 다만 뭐예요? 그때랑은 달리 이게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얘랑 당연히 다르겠죠.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와이드밴드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팍 끊겼잖아요. 이게 그대로 다음 심볼에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급격히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훨씬 와이드밴드고 얘는 덜 와이드밴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얘를 쓰지 말자 해서 얘를 그냥 안 쓰는 그런 방식도 제한되고 있어요. 스펙트럼이 안 좋다고, 얘가. 저 뒤에 있는 것도 안 좋겠죠. 걔도 안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 멀티스트림 디컴포지션 방법을 쓰면 결론은 뭐다? 아무리 복잡해도 할 수 있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